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95화 하나원 시인의 60번째 시 제13세계 나자의 날에입니다. 이 제13세계 나자의 날에는 1966년 1월호 세빗에 수록된 시입니다. 먼저 제13세계 나자의 날에라는 신앙송을 진행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제13회 세계 나자의 날에 서시 하나원 1954년 1월 마지막 일요일 프랑스 롤프로르는 하루 세 끼의 밥을 먹고 있는 행복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나 환자에게 밥을 먹게 구호하소서 하고 전 세계에 전 인류에 호소하는 울음이 우악한 이 땅에까지 메아리쳐 문둥이는 굶주림과 병고와 저주받으며 집 없이 유걸 한평생. 문둥이는 고려장인가 산송장이가 울고 온 긴 세월에 아사와 동사와 학살이 팔자인 제기랄 세상, 망할 놈의 세상에 문둥이를 상품화하여 나병상인이 우글거리고 이 어물쩡한 나병 도매상인은 애화 획득을 깨하는 양산하는 나산업. 엄청나구나. 무엇을 못해먹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나 환자를 흡혈하는 나병상인이여. 나병이 낫는다. 어느 하늘에서 오는 신화인가? 신화가 불어오는 곳은 어딘가? 세상이 열리는 문둥이의 벅찬 인간 개업. 깨어진 인생을 되찾는 삶은 꽃피는 꽃샘 바람이 차갑다. 세상은 아직도 서식을 거절하지만 이 철조망을 부수고 부시며 살겠다고 몸부림하는 동토에 씨앗을 뿌리자. 살겠다고 용기엔 귀신도 비켜나는 하늘과 땅 사이에 살겠다면 뭔들 못할까? 나병상인의 찌꺼기를 거절하는 지성과 진실에 살며 이 각성한 삶은 나라를 사랑하는 영원한 길 위에 자립의 경제력이 참다운 나자 해방을 오 구원의 나자 해방이여 눈물을 뿌리며 헤쳐가는 나자 해방이여 오늘 문둥이 날에 축배를 들어 눈부신 태양에 어서 다가서자. 여러분,
제13 세계 나자의 나래라는 신앙서 잘 들어보셨나요? 이 제13세계 나자의 나래라는 시는 1966년 1월호 세빗에 수록된 시이나 지금 세빗이라는 잡지는 찾아볼 수 없으며 여기서는 1985년 7월 10일 사판으로 발행된 인간 하나운 나는 죽어서 파랑새 대리 340페이지에 수록된 것을 바탕으로 제작하였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 12일 발행된 하나운 전집 123페이지에 수록된 작품하고는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도 밝혀둡니다. 이 시는 총 6단원으로 꾸며진 연시 형식의 서시이며 18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형식상으로 분류하자면 자유시에 속한다 하겠으며 목적상으로 구분하자면 참여시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연과 행간에 숨어있는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서시라고 하는 것은 책의 머리말 대신으로 쓰는 시를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연에서 사연을 보겠습니다. 1954년 1월 마지막 일요일 불란서 롤 피루로는 하루 세 끼의 밥을 먹고 있는 행복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나 환자에게 밥을 먹게 구호하소서 하고 전 세계의 전 인류에 호소하는 울음이 우악한 이 땅에까지 메아리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2연에서처럼 불란서의 롤 프루로의 기도처럼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 한센인에게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인 끼니를 해결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현실이라는 것을 절규하는 것이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연에서 6연을 보겠습니다. 문둥이는 굶주림과 병구와 저주받으며 집 없이 유걸 한평생 문둥이는 고려장인가 산송장이가 울고 온 긴 세월에 아사와 동사와 학살이 팔자인 째기랄 세상 망할 놈의 세상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5연은 문둥이의 운명적인 팔자를 노래한 것으로서 사행의 유걸이라는 것은 남에게 빌어먹고 사는 사람을 뜻하는데 다시 말해서 거지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5행에서 고려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려장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시대에 늙고 병든 사람을 지게에 지고 산에 가서 버렸다는 전설로 세간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려 문헌에서도 실제 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유추해보자면 부모를 내다버린다는 고려장 이야기는 일제 때 국어학자 심의린이 저술한 조선 동화 대집에 수록된 노부모를 내다버린 자라는 내용은 한반도에 존재했던 여러 나라들의 역사적 기록상 처음 확인된 내용이었고 책이 저술된 때가 일제에 의한 극심한 도굴 시점과 일치하던 때라는 것입니다. 인생 70 고려장이라는 말도 당나라 시인 두보의 곡강시 중 인생 70 고래희가 음이 비슷하여 와전된 것이라 합니다. 고려시대에 화장이나 순장, 풍장 등은 있었지만 고려장은 없었으며 옛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묻어 장례를 치를 때 부장한 물건들을 탐낸 일본인들이 무덤을 파헤쳐 도굴하는 일을 제약으로 여기던 조선인들을 설득하기 위한 명분으로 고려장을 내세웠다고 하는군요. 유교는 문둥이로서 반드시 겪어야 할 굶주리고 얼어 죽고 구타와 질시를 받아야만 하는 팔자를 한탄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연에서 8연을 보겠습니다. 문둥이를 상품화하여 나병상인이 우글거리고 이 어물쩡한 나병 도매상인은 외화획득을 깨하는 양산하는 나산업. 엄청나구나. 무엇을 못해 먹어서 무엇을 못해 먹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나 환자들을 흡혈하는 나병상인이여.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7연 사행의 나산업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당시 사회 일각에서는 나 환자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접근하여 자기 입속을 챙기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듯합니다. 이를테면 나 환자 치료기관에 관련된 일도 있을 것이고 나 환자 자활촌 지원과 관련된 것과 자활촌에서 생산하는 농축산물에 관련한 이권이 개입될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연은 우리말에 애기 콧구멍에서 밥풀떼기 빼앗아 먹기 식으로 어이없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9연을 보겠습니다. 나병이 낫는다. 어느 하늘에서 오는 신화인가. 아, 신화가 불어오는 곳은 어딘가. 이렇게 노래했는데요. 한순미 씨의 학술저널 나병은 낫는다. 당신은 이 사실을 아십니까? 잡지 세빛수록 나병 계몽운동 자료 검토 1964부터 1970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보면 1964년부터 1970년 사이에 출간된 잡지 세빛에 수록된 계몽운동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한센병 문학의 특수성을 헤아려 보는 것이다. 광고, 방송, 연극, 영화 등 대중매체, 그리고 의학교실, 의학상담 등 대중 강좌들이 1960년대 중반 이후 나병 계몽운동의 한 축을 형성했다. 대중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중 강연과 광고가 활용되었다. 광고, 당신은 이 사실을 아십니까? 나병은 낫는다. 나병의 위험과 안전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연을 보겠습니다. 세상이 열리는 문둥이의 벅찬 인간개업.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문둥병은 유전적이라든지 불치병이라든지 전염병이라는 잘못된 의학상식이 빚은 무식에서 인간 대접도 못 받고 사람으로부터 기피의 대상이 되었으나 의학의 발달과 과학적 입증으로 속속 개발된 치료약으로 인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됨으로써 인간 폐업에서 다시 인간 개업을 하게 된 벅찬 기쁨을 노래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센병이란 이름의 유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센병이란 나균에 의해 감염되는 만성질환이며 주로 피부 병변으로 나타나며 신경변화를 동반하는 특징이 있고 1873년 노르웨이의 한센에 의하여 발견되어 그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 했고 이제는 한센병이 신이 내린 저주의 불치병이 아니고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다제요법으로 치료하면 완치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센이라는 분은 1841년에 태어나서 1912년에 돌아가신 노르웨이 의학자입니다. 12년을 보겠습니다. 깨어진 인생을 되찾는 삶은 꽃피는 꽃샘바람이 차갑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꽃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려면 여러 차례의 꽃샘추위를 겪어야만 하듯이 우리 한센인도 인간 폐업에서 인간 개업을 다시 하려면 꽃샘추위 같은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이겠지요. 12연을 보겠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서식을 거절하지만 이 철조망을 부수고 부시며 살겠다고 몸부림하는 동토에 씨앗을 뿌리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통해 문둥병이라는 하늘의 벌에서 탈출하여 사회에 복귀하려 하지만
흉측하게 변해버린 애모와 문둥이에 대한 사회 일각의 편견으로 인하여 같이 살기를 거부하지만 그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얼어붙은 땅을 일구어 살 궁리를 하자는 희망을 복돋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면을 보겠습니다. 살겠다고 용기엔 귀신도 비껴가는 하늘과 땅 사이에 살겠다면 뭔들 못할까,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죽자고 대들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14연부터 15연을 보겠습니다. 나병상인의 찌꺼기를 거절하는 지성과 진실에 살며 이 각성한 삶은 나라를 사랑하는 영원한 길 위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14연은 화자가 비록 나병 환자로 살면서 동병상련에 있는 환우들의 권익과 자화를 위하여 여러 활동을 하면서 나병상인과 이권관계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입장에 있지만 결단코 결탁하지 않고 진실되게 살아가겠다는 것이고, 15연은 그러한 각오로 임한다면 이 또한 나의 명예와 나라에 애국하는 영원한 길이 될 것이라는 자기와의 투쟁을 다지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16연을 보면 자력, 자립의 경제력이 참다운 나자 해방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일어서서 경제적으로 남에게 의탁하지 않을 때 곧 그것이 나 환자가 억압과 속박된 사회로부터 진실된 해방을 얻을 수 있다는 울부짖음이라 하겠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오 구원의 나자 해방이여, 눈물을 뿌리며 헤쳐가는 나자 해방이여,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500만 나 환우를 대표하여 진실된 해방을 눈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문둥이 날에 축배를 들어 눈부신 태양에 어서 다가서자,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나 환자의 날 제13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다 함께 새 희망을 가슴에 품고 밝고 희망찬 나 환자의 해방을 위하여 영광의 축배를 들자며 자축의 소리를 크게 외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온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온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온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그 하나온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온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온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96화는 예고한 대로 하나온 시인의 시 1966년 10월 30일 발행된 연간 한국 시집에 수록된 바다는 이라는 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온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안내에 따라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구독은 무료이지만 반드시 누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